요즘 아이 사춘기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럼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촬영을 마치고 친필 사인을 한 귀한 책을 받게 되었어요. 그 책이 중2, 3학년의 그 사춘기 아들을 두고서 극복해가는 과정을 부모의 말 공부라는 이런 책으로 최근에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아들을 다 키운 저도 정말 인상 깊었고 상당히 많은 꿀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구독자님들께서 엄청 더운 요즘에 아이 사춘기까지 더해서 속이 막 타들어가고 계신 분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비슷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학습에도 또 부모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 없이, 큰 지장 없이 또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놀랄 만큼 철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의 남다른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제 먼저 이 책에서 내용 중에서 그런 꿀팁들을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사춘기 아이와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37가지의 방법에 대한 목차를 먼저 읽어봤어요. 이 목차를 읽어가는데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키운 저도 이렇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경험들이 나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의 아이만 유별났던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도 함께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펴서 목차를 보면 사춘기 아들과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37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 소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귀찮다는 이유로 엄마가 그냥 빨리 해줘. 나만 용돈 너무 적어. 거지 같아. 스마트폰 할 때는 애들은 훨씬 많이 해. 나는 조금 하는 편이라고. 엄마는 몰라도 돼. 다른 애들은 엄마가 뭐라고 안 하는데. 어디야? 배고파. 등등.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제 아들이 말하는 내용인 줄 알고 착각할 뻔.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리얼하고 콕콕 집어 풀어냈는지 이걸 읽다 보면 사춘기 아들 때문에 속상한 부분 여러분들 조금 위로받고 가라앉을 것 같지 않나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 10가지 원칙이었어요. 이 부분은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노력하고 연습을 해보면 우리도 부모다워지고 아이도 성숙해 나가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이제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노크하기였어요. 맞아요. 어릴 때는 그냥 쑥 들어가도 되는 방을 이제는 노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잘 적응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공감하기. 공감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죠. 아이가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에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멍 때리고. 그런데 이런 작은 한마디의 말에 짧게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진짜 뭐 이런 짧은 공감을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정하게가 세 번째였는데요. 다정하기 쉽지 않지만 다정하게의 어투를 좀 단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 다정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아이가 사춘기 없이 참 크게 이렇게 변동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를 보고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꾸준히 별 불평 없이 잘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다독거려 준대요. 다독거려 줌? 이게 곧 다정함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간결하게. 이것도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막 옛날에는 말을 막 잔소리도 하고 길게도 얘기할 때 아이가 그냥 가만히 들었는데 이젠 아예 안 듣게 되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잘라서 얘기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결론부터 얘기하라라는 건데요. 우리가 얘기를 막 길게 하다가 보면 결국 결론을 듣지 않게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는 결론을 얘기하고 나서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오히려 아이들이 참을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질문 금지, 이게 정말 와닿았어요. 우리가 아이가 막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 잘 봤니? 이런 거 막 묻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고 아이가 어떤 소재거리를 꺼내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예 선질문을 하지 말자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호하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춘기 아이들은 선을 약간 넘을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 많죠.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단호한 토로 짧게 약간 엄한 톤으로 이렇게 말을 한마디 딱 해줘야 되죠. 그건 아니야 라고. 그런데 이 단호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는 하고 있는데 이런데 이제 단지 그 신체 부위가 좀 다른 곳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라는 거였어요. 그 부분은 뭐 어깨라던가 아니면 등을 이렇게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라는 건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도 확인하고 용기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리고 쿨하게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웃겼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뭔가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내뱉고 나면 우리가 아이고 속상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상처받고 삐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부모가 왜 상처받았는지 삐졌는지 뭐 자신의 그런 어떤 성찰을 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어서 부모의 삐짐도 부모의 그 속상하고 뭐 이렇게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쿨하는 연습을 하라는 건데 그건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 결정은 내가라는 건데 이거는 결정은 이제 결국은 너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아이가 엇나가지 않고 자기가 이제 미래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플랜을 짜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10가지 원칙을 이제 정말 냉장고나 주변에 딱 붙여놓고요. 여기에서 정말 잘 먹히는 게 있고 또 잘 안 먹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잘 되는 거는 동그라미 치고 또 별표 좀 쳐놓거나 아니면 좀 밑줄 쳐놓고 잘 안 되는 부분, 우리 아이와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럴 때는 그 부분은 빼고 또 자신이 어떤 시도를 해보니까 아이와 더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은 하나 다시 적어서 추가시키고 이러면서 하다가 보면 사춘기 지나가고 또 아이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고마워할 거예요. 저희 아이가 속썩인 거 이런 거 기억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속썩이고 힘들게 했던 건 나중에 이렇게 크고 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게 조금 철도 들고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이 잘 견뎌주시고 하셨으니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던가 이렇게 아이가 변모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춘기에 고민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책을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